안녕하십니까. 한국사업관리연구원 원장 황순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드론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드론 시장과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드론은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핵심 사항입니다. 즉 로봇,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핵심 사안입니다. 그러면 민간 드론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의 페로사의 경우는 2010년에 AR 1.0 드론을 출시하면서 민간 드론 시장이 형성되었죠. 그리고 라스베가스 소비자 전자쇼에 $400짜리 쿼드코프터를 출시하였습니다. 중국의 DJI사는 2013년에 팬텀1 드론을 출시하면서 현대 소비자 드론 기술 시대를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즉 고급형 드론을 개발해서 판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드론 출시 경쟁을 보면은 인터넷 기업인 구글은 프로젝트 룬,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의 배송 프로젝트, 그리고 물류업체인 DHL의 배송 프로젝트,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마의 배송 프로젝트가 경쟁적으로 출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과 연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카메라 산업, 센서 산업, 항공 소프트웨어 산업, 위치 기반 산업 등으로 산업과 다양하게 연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산업과 연계됨으로써 더욱더 드론 산업이 발전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드론의 개발 동향을 알아보면 먼저 무선 중계기로 활용 방안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글의 프로젝트 룬이 아프리카 등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는 지역에서 활용하기에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페이스북의 아킬라는 인터넷 통신을 제공할 계획을 야심차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연계하는 방안을 있습니다. 미국의 카네기 카멜론 대에는 드론 충돌 시험을 통해서 장애물과 충돌하지 않는 인공 드론을 개발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는 인공지능을 장착해서 자율비행을 하는 드론을 개발하는 추세입니다. 전투용 드론으로 활용하는 방안 연구입니다. 영국, 미국, 이스라엘 등은 무장 드론을 전투에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며, 중국과 이란도 무장 드론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도, 파키스탄, 터키도 무장 드론을 구입해서 사용할 의사표명을 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남중국해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 드론을 격추할 드론 개발을 추진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드론이란 무엇이냐? 종합적인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기관이나 사전의 정의를 종합해서 보면은 드론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무선 전파 유도에 의해서 비행하는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모든 무인기를 총괄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드론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멀티콥터를 드론이라 부르고, 미국의 경우는 멀티콥터보다는 고공에 떠 있는 다양한 그 크기의 좀 더 크기가 큰 드론을 무인기를 드론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멀티콥터는 프로펠러가 하나인 헬리콥터와 달리 여러 개의 프로펠러로 작동되는 것이 멀티콥터입니다.
최근에 드론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탈 수 있는 멀티 비행체가 개발되면서 유인 드론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드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의를 내리면은 단순히 무인 항공기라는 범주를 넘어서 새로운 신개념의 항공기로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물체, 해상이나 수중에서 운용되는 무인 선박과 무인 잠수함, 그리고 육상에서 운용되는 무인 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공안전법에서는 무인 비행 장치는 항공기에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 또는 자동으로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인 장치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 비행 동력 장치와 무인 비행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제 민간 항공기구 아이카오 또는 이케오라고 이제 표현들을 하죠. 드론은 RPAS,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원격 조종 항공 시스템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조종기와 그와 관련된 원격 스테이션, 즉 원격 조종사가 무인 비행기를 관리하는 시스템 전체를 총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 말씀드린다면 국제민간항공기구, 즉 아이카오 또는 이케오라고 하죠. 여기서 정의한 드론을 말씀드리면 드론은 필요한 명령 및 통제 링크 그리고 스테이션 이걸 통틀어서 구성하는 일련의 시스템, 즉 체계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드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일반 헬리콥터와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헬리콥터와 비교하면 드론은 구조가 간단합니다. 헬리콥터의 경우는 가스터빈 엔진의 회전력을 이용해서 긴 로타를 회전시키죠. 그에 비해서 멀티콥터는 엔진에 해당하는 모터, 프로펠러가 직접 연결돼서 운영하기 때문에 구조가 간단합니다. 두 번째는 조종 및 제어가 용이합니다. 헬리콥터 같은 경우는 로타의 피치 그리고 비틀림 이 상태에 따라서 로타의 위치가 변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멀티콥터는 모터의 회전수에 따라서 드론이 전진하거나 또는 선회하는 그런 장점이 있죠. 이 소음 및 진동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다음에는 이 분리와 조립에 간단해서 보관이 용이합니다. 드론은 프로펠러도 작고 또 옆에 있는 스키드나 이런 게 작지요. 간단하죠. 그래서 자동차, 승용차 뒷좌석에도 이렇게 보관해서 이동이 용이합니다. 근데 헬리콥터는 어떻습니까? 덩치도 크고 로터도 크죠. 또한 어떻습니까? 분리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겠습니다. 다음은 드론을 헬리콥터에 비해서 단점이 뭐냐? 우선 헬리콥터에 비교해서 기동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헬리콥터는 가스터빈 엔진을 활용하기 때문에 고속으로 이동이 가능해요. 그런데 멀티콥터는 이 배터리를 쓰고 있거든요. 주로 이제 리튬 폴리머라든지 여러 가지 수소 배터리 이런 게 있는데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속도가
상당히 제한적이죠. 두 번째는 비행 시간입니다. 헬리콥터는 연료양에 따라서 가변적입니다. 그렇지만은 아주 수백 킬로미터까지 운행도 가능하고 시간도 굉장히 깁니다. 근데 멀티콥터는 현재까지는 이 배터리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제한되는 시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또한 드론은 작죠. 소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람도 타고 또는 뭐 많은 화물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대형화가 필요하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드론은 소형이고 또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큰 물체, 화물을 이동시킨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러면 드론의 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드론으로 우선 항공 촬영을 할 경우에 이점을 알아보면은 일반 항공기나 헬리콥터를 이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하죠. 왜 그렇겠습니까? 우선 사용하는 연료도 다르고 또한 이동하는 것도 다르고 또는 조종하는 사람의 전문가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죠. 또한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피사체에 그 접근해서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고기를 찍는다든지 동물을 찍을 때도 피사체에 접근해도 소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피사체인 동물이나 물고기가 이동하지 않겠죠. 또한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성능이 미치지 않는 거리라면 멀리 좀 떨어진 장소에서도 영상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 지원에 드론을 활용한 경우에 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공위성으로 농작물 작황을 모니터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죠. 왜 그런가 하면 위성사진은 하루에 1회 정도 촬영이 가능하고 정확하지도 않죠. 또 이제 기상이 있지 않습니까? 구름이 낀 날은 같은 영상을 촬영하더라도 품질이 떨어지죠. 그러나 드론의 경우는 적어도 촬영도 할 수 있고 또한 어떻습니까? 기상이 좀 저거 하더라도 보다 더 근접되기 때문에 높은 품질의 사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농업 지원에 드론을 활용할 경우의 이점은 1인당 돌볼 수 있는 농장 규모가 확대되어 최소 인력으로 넓은 농장을 운영할 수 있죠. 또한 정찰용 드론을 활용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화재라든지 또는 동물의 침입 이런 돌발 사태 발생 시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장의 일조량, 그 다음에 피해, 그 다음에 또한 과실의 성숙도 이런 등을 시기적절하게 촬영해서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호맵에 적용할 경우의 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불이라든지 태풍 이런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 조사를 할 수 있고 손해액도 산정할 수 있고 위험관리 등에 드론을 활용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좀 적지만은 외국의 경우, 즉 선진국의 경우 미국을 보면은 드론을 보호업에 활용하는 것은 전체 비율의 약 15%가 된다고 할 정도로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우리도 이런 활용을 많이 하게 되겠죠. 또한 소규모 주택의 화재, 차량 사고 이런 것을 통해서도 사고의 위치 또는 발생 상황을 실시간에 영상으로 확보해서 보험 사기를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험업에 적용할 경우에 드론의 이점은 드론의 인공지능 기능을 결합시켜 물리적 자산에 대한 정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위험을 예측하고
보험령을 산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즉 태풍과 같은 재난이 닥쳐오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피난을 유도하거나 예방책을 강구해서 피해 금액을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드론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날개 형태에 대한 분류입니다. 날개 형태의 분류는 고정익, 회전익, 그리고 고정익과 회전익을 복합한 틸트로타, 하이브리드 형태가 있겠습니다. 고정익은 날개가 고정된 거 있죠. 고정된 이제 우리 여객기라든지 그런 것이 이제 그런 형태의 고정익이 되겠고요. 회전익은 날개가 이 회전하는 거, 즉 로타 브레이드라고 그러죠. 그리고 프로펠러로 돼서 회전하는 거, 멀티콥터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틸트로타, 하이브리드 이건 뭐냐면 고정익과 회전익의 그 이점을 복합한 거죠. 즉 이륙할 때는 회전익처럼 수직으로 이륙하고 그리고 회전익처럼 수직으로 착륙하죠. 대신에 이동 중에는 순항 속도로 비행을 할 때는 고정익처럼 이동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즉 틸트로터 하이브리드 형태가 그런 형태죠. 그러면 이제 고정익에 대해서도 드론을 다시 또 분류하면은 고정익도 이제 날개가 직선, 삼각형인, 그 다음에 날개가 앞으로 되는 전진익, 또 날개가 뒤로 뺏는 후퇴익, 그리고 날개가 타원형인 이제 그런 타원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회전익인데요. 회전익 중에서도 이제 무인 헬리콥터는 제외하고요. 우선 이제 멀티콥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멀티콥터는 드론의 이제 종류가 이제 프로펠러가 3개요. 트리콥터 되겠죠. 그 다음에 프로펠러가 4개인 쿼드콥터, 그 다음에 6개는 헥사, 그 다음에 8개는 옥타콥터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착륙 방식 또는 이륙 방식에 대한 분류인데요. 방식은 크게 나누면 지상 활주로 해서, 그러니까 지상의 활주로 해서 이륙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지상에, 이것도 물론 지상인데요. 발사대가 있습니다. 발사대. 발사대에서 이렇게 이륙을 하게 되겠죠. 이거 왜 그러냐면 발사대 같은 경우는 장소가 장애물이 있다든가 또는 그 장애물이나 밑에 여러 가지 그런 피할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이 있을 때 발사대를 이용해서 발사대에서 이륙시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공중에서 투하해서 수송용 항공기에다 실어서 일정한 지점까지 빨리 이동을 시킨 다음에 거기서 투하해서 비행하는 그런 형태가 있겠습니다. 착륙 방식에 따른 분류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요. 지상 활주로에서 착륙하는 거, 그 다음에 낙하산의 전기에서 착륙하는 거, 또는 이제 그 내린 것이 그물로서 해수돼 가지고 착륙하는 그런 형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 사항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드론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기술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번에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등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일반 헬리콥터와 비교한 드론의 장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네, 결정하셨죠? 가번입니다. 드론은 조종이 복잡하다가 아니라 드론은 조종이 단순한 것이죠. 그리고 드론의 장점은 뭡니까? 또 소음과 진동이 헬리콥터에 비해서 매우 적은 편이죠. 또한 분리와 조립이 간단해서 심지어는 승용차 뒷좌석에도 싣고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는 구조가 간단해서 고장이 적고 고장이 나더라도 부품만 교체하면 즉각 수리가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군사용 드론을 이륙 방식에 따라 분류할 때 포함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결정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수상 활주로를 이륙, 이것이 틀린 사항, 즉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죠. 그러나 저는 수상 활주로 이륙은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앞으로는 수상 활주로도 이륙할 수 있도록 발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 사항에 대해서 요약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드론 시장과 미래에 대한 요약 정리입니다. 먼저 드론은 4차 산업을 즉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기술이죠. 로봇,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드론의 개발 동향에 대해서는 무선 중계기로 활용한다. 인공지능과 연계되어 있다. 전투용 드론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엔 드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다양한 기관이나 사전의 정의를 종합해서 볼 때는 무선 전파 유도에서 비행하는 항공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기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또한 무인 항공기라는 범주를 넘어서 신개념 항공기, 즉 유인 드론으로도 확대 해석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 민간 항공기구 아이카오에서는 드론을 RPAS, 즉 Remotely Piloted Aircraft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드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일반 헬리콥터에 비교한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헬리콥터에 비교하면 구조가 간단하죠. 또한 조종 및 제어가 용이하지요. 소음 및 진동이 적다. 또한 분리와 조립이 간단해서 보관이 용이하다. 이렇게 장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단점을 정리하면은 헬리콥터에 비해서 기동성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연료량이 아닌 배터리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비행시간이 제한된다. 그리고 소형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거운 화물을 이동할 수 없는 그런 제한사항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대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공 찰련, 농업 지원, 보험업의 드론을 활용해서 많은 발전이 요구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드론의 분류를 정의해 보면요. 날개 형태에 따른 분류로서 우선 고정익, 즉 날개가 고정되어 있는 거 있죠. 그 다음에 회전익, 로타리 윙이 되겠죠. 그 다음에 회전익과 고정익을 종합한 틸트로타, 그리고 또 하이브리드, 이런 형태의 날개에 대한 분류가 있겠습니다. 또 고정익 드론에 대해서 좀 더 분류를 하면은 날개가 직선익, 타원형, 삼각익, 후퇴익, 전진익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죠. 멀티콥터 드론의 종류는 프로펠러가 3개인 트라이콥터, 그리고 4개인 쿼드콥터, 그리고 6개인 헥사콥터, 8개인 옥타콥터로 분류가 됩니다.
이륙 방식에 대한 분류는 지상활주로 이륙, 발사대 이륙, 그리고 공중 투하우 비행하는 그런 형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착륙 방식에 대한 분류는 지상활주로로 착륙하는 방법이 있고요. 낙하산에 의한 전개가 되어서 착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물망에서 해수하는 착륙 형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강에 대해서 모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